오랜만입니다. 영상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제 실제로 찍네요. 일단 지금 현재 시험 기간이 조금 빨리 끝나는 친구도 있고 늦게 끝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벅찰 수 있어가지고 시즌 마무리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상의 마무리 부분,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최대한 개념 강의 수준은 영상으로 찍고, 문제풀이는 영상을 찍을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할지는 약간 조금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일단은 개념 강의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문제풀이도 한번 찍어보고,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면은 문제풀이는 이제 우리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조금 되게 쉬운 파트예요. 실제로도 라이트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 배웠던 내용들은 거의 한 95% 이상은 중학교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많이 배우죠.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까지 다 걸쳐가면서 여 얘기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봐. 수직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평면좌표가 무엇인지, 뭐 이 정도, 뭐 1차원과 2차원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들만 한번 캐치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수직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져 있는 X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고, 요 X축 상에 원점을 이제 보통 O라고 얘기를 하죠. 원점이라는 거의 의미는 실제로 0의 위치를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양수값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음수값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수직선 상에 3이라는 점을 찍고 싶다면은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떼서 여기를 이제 뭐 3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왼쪽으로 두 칸 가고 싶다 그러면은 한 칸, 두 칸에서 여기를 이제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선의 등장에서부터 이제 양과 음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저 마이너스 2랑 3 사이의 거리는 5라고 말하면 될 거고, 보통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져 있는 정도치를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란 말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이제 그게 이제 축이 하나 더 늘어서 X축이랑 Y축으로 본다면은 이 X축과 Y축의 교점을 원점 5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0,0이라고 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총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몇 사분면? 1사분면, 그치? 여기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뭐 원래는 뭐 제1사분면 뭐 이렇게 앞에 제를 항상 붙이는데 귀찮잖아요. 그냥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뭐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양수, 양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양, 양, 뭐 이 정도로 지금 각각의 좌표들, 사분면에서 그 좌표들의 이제 X값이랑 Y값의 부호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지. X축이랑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어떤 사분면에도 놓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3,4를 찍고 싶다면은 X방향으로 마이너스 3, Y방향으로 4가 되는 이 정도의 점을 그냥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했었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의 개념들만 추가될 뿐.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한번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 첫 번째는 수직선으로 가보죠. 자, 수직선 상에 A점을 나는 마이너스 3으로 찍었고, B점은 5로 찍었어요. 뭐 원점 뭐 이 중간에 어딘가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이제 별로 관심 밖이야. 이 선분 AB의 길이, 거리가 얼마인가를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실제로 이 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기 때문에 몇이다? 8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야. 실제로 거리가 8이 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항상 뺀다.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은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내분한다라는 거랑 외분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자, 일단 내분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아마 단어는 처음 들어볼 수 있어도 아마 이 아이디어 자체는 충분히 들어봤을 거야. 2대1 내분점, A랑 B를 2대1로 내분한다는 거가 뭔 말이냐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내는 이 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 안에서 자른다. 얘는 그럼 반대로 바깥에서 자른다. 약간 그런 개념이 될 거고, 2대1 내분한다. 여기랑 여기가 그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도록 2대1이 되도록 하는 지금 그런 식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내분점을 P점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자, 저러한 점을 잡으려면 실제로 전체 길이 8 중에서 2랑 1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P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자, 일단 2대 1이라 그랬으니까 2랑 1을 분모해서 더할 거야. 그런 다음에 분자 어떻게 할 거냐면 2랑 2를 기준으로 먼 쪽에 있는 이 친구를 곱해요. 2랑 5를 곱한 거. 그리고 중간에 더하기 1과 먼 쪽에 있는 마이너스 3을 곱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분점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고, 뭐 증명이야 뭐 특히 뭐 어렵지 않고 뭐 m과 n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증명은 미안하지만 생략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0 빼기 3이라서 3분의 몇이 된다? 3분의 7이다. 아, 2대1 내분점은 3분의 7이구나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가 뭔 말이냐면 A, B를 2대1로 외분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 두 칸에서 한 칸 가는 약간 이런 기분이야.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이제 1이 되도록 하는 여기 있는 점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이건 조금 내분하는 것보다는 낯설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뭐만 바꾸면 되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 플러스 기호가 있죠. 이 플러스 기호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돼요.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5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잡거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분모는 그냥 1이기 때문에 바로 무시가 가능하고, 10과 마이너스 3의 차자, 그러면 10 더하기 3일 거니까 Q점 뭐가 된다? 1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 네, 내분점은 중간에가 더하기, 이게 일단 먼 쪽 길이 곱하는 것까지도 유지가 되고, 이 2대 1로 났으니까 분모도 2랑 1의 합으로 보시면 되는데, 외부는 그와는 다르게 가운데가 그냥 마이너스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중점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란 말이지. 중점은 쉽게 말해서 1대1 내분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1대1 내분으로 가서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그거, 1 곱하기 저거, 뭐 그 합으로 가도 되고, 쉽게 말해서 이 둘을 더한 거에 뭐가 된다? 정중앙, 정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중점 좌표는 뭐가 된다? 2분의 2라서 1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밝혀내주면 돼요. 수직선 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중점,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거고, 수직선부터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평면 좌표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점프할 때도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 정도의 아이디어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3차원에 대한 얘기도 배울 수 있거든. 3차원이라고 이게 달라질 것 같아? 그럴 리가 있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고1 때 배우는데 3차원에 대한 얘기는 고3 때 배우고, 배울 수도 있고 배우지 않을 수도 있죠. 기하 때 배우니까. 뭐 어쨌든 자, 이번에 한번 평면좌표 2차원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점이 1,2고요. B점이 이제 4,3이라고 찍죠. 1,2는 여기가 1, 여기가 2라는 얘기일 거고, B점은 여기가 4, 여기가 3이라는 얘기겠지. 자, 이 정도로 그었을 때, 자, 선분 AB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자, 요 선분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서부터 일단 중요한 뭔가가 나오죠. 나는 이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할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웃긴 말이에요. 뭐 이거 이런 걸 얘기했는데 무슨 공식이야? 차라리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그도 그럴 게, 실제로 요 A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수선들, 직선들을 그으는 순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뭐가 존재하죠? 직각 삼각형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요 파란색 길이는 아무리 봐도 4에서 1을 뺀 3이라고 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4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냥 4 빼기 1을 쓸까 그냥? 그래, 여기 4 빼기 1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노란색 길이는 어떻게 말할래? 3에서 2를 뺀 거겠다. y좌표가 3에서 y좌표 2인 거니까. 그래서 3-2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다 따로 쓸까요?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파란색의 제곱인 4-1의 제곱과 노란색의 제곱인 3-2의 제곱, 이 두 개의 뭐로? 합으로 설명을 한다는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냥 쓴 것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3의 제곱인 9랑 그리고 1의 제곱인 1의 합에
사실 이거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선분 AB 길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 전체에 루트를 씌운 걸로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루트 값이라서 아 선분 AB 길이가 몇이 되는 거? 루트 10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만약에요 여기가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x2, y2 라고 했을 때 이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뭐 공식, 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할게요. 자, AB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자고? 그래, 그치 그거 x2에서 x1을 뺀 거의 제곱과 y2에서 y1을 뺀 거의 제곱에 합한 것의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를 뭐 외우시고 싶다면 당연히 외우는 게 맞긴 하지. 근데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피타고라 정리를 알고 있다면.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러고 조금 더 확인을 해본다면 x2랑 x1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는 사실 실제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x2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y2랑 y1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도 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뭐 할 거라서, 제곱을 할 거라서 이거 하나 기억해둬요. x 값의 차이랑 y 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도 되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도 되니까 순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한번 그냥 이거 얘기한 김에 연습이도 좀 해보도록 할까? A점은요 0,4라고 하고요, B점은 1,-1이라고 합시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어떻게 하자고? 그래, 1 빼기 0 하면 1이잖아. 그거 제곱하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도 상관없다고.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4 더하기 1이라서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25 더하기 1의 루트라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26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요 단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무언가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가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제 저랑 수학을 배움에 있어서 저한테 이제 지켜야 할,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지켜야 할 3대 예의라고 할게요. 이걸 모르면 예의가 없는 거라고 칭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당연스럽게 써야 할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뭐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야 돼. 앞으로 이거 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선분의 길이가 몇인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자, 내분점이랑 외분점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 3대2로 내분하래요. 뭐 실제로 3대2라면 한 대충 여거 대 여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원리가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3대2면은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도 3대2일 거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의 비율도 3대2가 될 거야. 그래서 x 길이의 3대2 내분, y 길이의 3대2 내분하는 그 점들을 그냥 어쩌고 콤마 저쩌고 이어서 붙이면 될 거고, 이제 그거를 그냥 한 큐에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내분점을 p라고 할게요. 그대로. 자,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 여기 보이려나 모르겠다. 3대 2니까 일단 분모는 3이랑 2를 합할 거야.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치? 자,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는 x좌표니까 x 숫자만 봐요. 3과 4의 곱인 12, 그리고 2랑 1의 곱인 2를 여기에 그대로 그냥 붙이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3과 3을 곱한 9랑 2랑 2를 곱한 4, 여기 그대로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라고. 자, 계산 한번 해볼까? 5분의 14, 뭐 좀 깔끔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냥 뭐 쓰면 되겠죠. 5분의 14가 될 거고, 여기는 5분의 13, 뭐 이 정도로 내분점의 좌표가 5분의 14, 5분의 13이구나,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온다 한들 우리는 문제없이 내분의 좌표가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이번에 한번 외분 한번 해보자. 1대4 외분이래요. 일부러 4대1 말고 1대4로 일부러 한 거야. 자, 그대로 여기도 이 점 좌표 보면은 Q점이라고 할게. 자, 어떻게 쓸 거야? 1 빼기 4분의, 그리고 여기도 1 빼기 4분의 이렇게 쓸 거예요. 자, 1과 4를 곱한 4에서 4랑 1을 곱한 4를 그대로 뺍니다. 중간에 아까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1과 3을 곱한 3에서 4랑 2를 곱한 8을 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x좌표 보면은 분자가 0이니까 외분하는 점에 x좌표는 0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라서 그냥 뭐분의 뭐다? 3분의 5구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네, 외분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아이디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거고,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따로 공식 같은 느낌으로 외우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중점은 당연히 네, 이것 또한 아까랑 마찬가지로 x끼리 더한 거의 절반 2분의 5, y끼리 더한 거의 절반인 2분의 5. 네, 이런 식으로도 네, 중점 좌표를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일단 이 정도까지가 좌표 평면 1차원과 2차원의 상에서 내분점이랑 외분점, 그리고 또 선분의 길이라던가 중점 좌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을 일단 한번 다뤄봤어요. 자, 이거 일단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170페이지의 예제 1번은 아마 여러분들 아까 내가 칠판에 쓴 것들이랑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혼자서 풀고 연습해 볼 만한 해가지고 거기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해보시고 저는 이제 예제 2번에서부터 한번 풀어보긴 할 거야. 중간에 이제 아마 개념 설명 또 할 거 있을 거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예제 2번이랑 3번 정도는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 볼게. 일단 이제 2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A점, B점, C점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일단 A랑 B, B랑 C, C랑 A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 다음에 이 A, B, C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대체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어봤어요. 일단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어봤다면 정말 느닷없이 예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을 거란 말이지. 어떤 특징적인 삼각형일 거니까 이런 걸 충분히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징적인 삼각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완벽한 삼각형인 정삼각형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 나쁘지 않죠. 직각삼각형 좋고요. 일단 떠오르는 건 요 세 개 정도가 충분할 것 같아. 물론 직각이랑 이등변이 합쳐진 직각 이등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어쨌든 문제 정답의 후보는 그 세 개 중에 하나가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만 먼저 생각해 주신 다음에 한번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자.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요 세 개 점을 제대로 찍은 다음에 진행해도 되는데 귀찮잖아. 굳이 그러지 말고요. 따로따로 그냥 선분 길이나 구하고 넘어가자고. 자,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아까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해봤잖아. AB 길이를 루트로 표현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AB 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왜? 루트 쓰기 싫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AB 길이랑 AC 길이가 만약에 같다면 제곱한 값들도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루트를 씌운다기보다는 AB 길이 제곱이 얼마인가, 그리고 BC 길이 제곱이 얼마인가, 그리고 CA 길이 제곱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만 비교해 본 다음에 이 결과값들로 결과를 비교하자고.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보자고. 자, AB 길이의 제곱은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3이지. 그거의 제곱이랑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붙어요. 자, 그래서 25랑 9의 합이니까 얼마다? 34이다. 그치? 자, BC 길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러니까 2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 4를 빼면은 마이너스 8의 제곱이야. 이 정도로 그냥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64랑 4의 합이니까 68 이렇게 나오네요. 마지막 CA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5죠. 5의 제곱, 그리고 1에서 4를 빼면은 마이너스 3. 어쨌든 3의 제곱이 될 거야. 해주면 어떻게 돼요? 25랑 9의 합이니까 여전히 34씩 나오네. 해서 만약에 1번 정답은 AB는 루트 34, 이거는 루트 68, 얘는 루트 34. 루트 안에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결과를 통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정확히 같죠? 일단 최소 이등변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얘랑 얘를 정확히 합하니까 뭐가 돼요? 얘가 되죠. 즉 AB 길이의 제곱과 CA 길이의 제곱을 합한 게 BC 길이의 제곱이 된다. 정확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뭐인 거? 직각삼각형인 게 확인이 됐어요. 직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이니까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 직각 이등변이 되는데, 과연 어디를 직각으로 하는? AB랑 CA라고 한다면 공통인 꼭지점이 A가 되겠네요.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는 순간 딱 아다리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각 A가 몇인?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결과를 쓸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냥 딸랑 이등변이다, 딸랑 직각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각이 90도인가 아니면 어느 변을 빗변으로 하는가 그런 것들까지 제대로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마 뒤에 있는 좌표평면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많이 풀겠지만 좌표평면 문제라서 좌표평면에 쓸 데가 없어. 이게 참 약간 역설적이거든. X축, Y축을 그리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거진 대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막 뭐냐 어린 친구들이 되게 이거 많이 하더라고. 2,1이니까 하나 둘 하고 여기 하나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뭐 간혹가다 이제 그런 정확하게 그려야 하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확인하는 용도가 될 거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좌표평면을 제대로 그려야 할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예제 3번 한번 해보죠. 두 문제로 나눠져 있고요. 연습하기에 딱 적절한 난이도, 딱 적절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A점은 3,7 그리고 B점은 6,4라고 나와 있고요. 그 두 점을 AB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점이래. 그리고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점이라고 했을 때 그 내분점인 P랑 내분점인 Q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가? 뭐 다 물어봤죠. 물어볼 만한 거. 자, 아까 우리 배웠던 대로 한번 해보자. 연습 한번 했듯이. 자, 어떻게 하자고? 2대1로 내분이니까 일단 2 더하기 1, 2 더하기 1을 이렇게 미리 써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얘랑 얘 곱한 12, 얘랑 얘 곱한 3을 여기선 합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랑 4를 곱한 8과 1과 7을 곱한 7을 여기서 합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 일단 계산은 마지막에 할 거고 내분점부터 먼저 얘기하자. 왜일 것 같아요? 2대1 내분이랑 2대1 외분은 가운데 뭐만 다를 거니까? 그치? 부호만 다를 거니까. 그치? 개이득이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자? 2 빼기 1, 2 빼기 1분의 12 빼기 3 그리고 여기는 8 빼기 7 편하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내보면은 3분의 15라서 여기는 5, 3분의 15라서 5,5네. 5호. 자, 그리고 외분점은 어떻게 돼요? 1분의 9라서 9, 1분의 1이라서 1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P점은 5,5이고요. 그리고 Q점은 9,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PQ 사이의 거리 이거 제곱으로 갈게요. PQ 길이는 어떻게 되죠? 9에서 5를 뺀 4의 제곱이랑 1에서 5를 뺀 4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그냥 루트를 씌우는 순간 PQ 길이는 뭐가 된다? 4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면 되겠네요. 나쁘지 않지? 그치?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A점, B점, C점, D점이 다 좌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금 B점이랑 C점에 좌표들에 지금 미지수가 낀 게 있어요. 근데 이 A, B, C, D 사각형이 결국 뭐가 되길 원한대요? 평행사변형이 되길 원하는데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사각형 A, B, C, D라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A, B, C, D라고 했는데 A, B, C, D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존재하더라고. 안 돼. 순서를 지금 제대로 지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평사가 되고 싶대요.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총 5가지가 있거든요. 평행사변형이 뭐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중학교 2학년 때 삼사각형 성질을 제대로 배우셨던 분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래 솔직히 그거 다 기억하고 있기는 쉽진 않아요. 다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이라면 당연히 정의에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이 뭐하다? 평행한다 라고도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뭐하다? 같다 라고 가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거. 이 길이 같거나 아니면은 요 길이 같거나 뭐 이런 식의 성질들. 그래서 쓰고 싶은 거 그냥 뭐든 간에서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걸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권장사항이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A와 C의 중점과 B와 D의 중점이 일치한다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자, A랑 C의 중점으로 본다면 X끼리 합한 거의 절반인 2분의 B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A랑 C의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B 더하기 4인데 그게 B랑 D의
x좌표끼리의 중점인 2분의 2 더하기 7인 9랑 같다. 이렇게 해서 b값이 얼마가 나오죠? b 더하기 4가 9가 될 거니까 b는 5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이번에는 y좌표로 가보자. a랑 c의 y좌표의 중점이니까 2분의 5 더하기 3이 될 거야. 그리고 b랑 d의 중점은 y좌표의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7이 8이 될 거니까 a는 얼마면 된다? 1이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a 값이 1, b가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구하는 방법이 권장사항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로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완벽하게 기울기가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면서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을 미리 배워놨다면, 이따가 물론 직선의 방정식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거긴 하겠지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고,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말은 x값과 y값의 요 증가의 비율들, 증가감소 비율들이 똑같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 잘 봐, 어떻게 하는지. 2에서 4로 변했다면 여기서 여기로는 x방으로 이만큼 간 거거든요. 그게 여기랑도 유지가 돼요. 아, b에서 7로 가는 게 이만큼 간 거니까 얘가 5가 되는 게 실제로 맞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에서 4로 이만큼 간 거라면 5에서 7로도 이만큼 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b가 5인 거라고. 마찬가지로 a에서 5로 y값이 변하는 거랑 3에서 7로 4만큼 변하는 거 똑같다면은 여기서 여기로도 4만큼 올라가야 돼. 거꾸로 5에서 4만큼 내려와야 될 거니까 a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이렇게로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평행세변형이라고 하든 마름모라고 한들, 네, 그 사각형들의 기본적인 성질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내분점과 외분점까지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봤고, 잠깐 지운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삼각형의 무게중심, 되게 기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을까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삼각형, 사각형, 닮음, 기타 등등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괴롭혔던 아주 기초적인 이제 유클리드 기하들. 일단은 무게중심의 정의는 저기에도 써있듯이 세중선의 교점이었어요. 외울 만한 가치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까먹으셨던 분들, 아니면 이게 뭐였지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다? 세중선의 교점. 물론 이제 이걸 얘기하는 순간 내심과 외심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바쁘다 보니까 일단 그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 그렇다면 중선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중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다음과 같죠. 삼각형의 어떤 한 꼭지점에서 그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향해 이은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선은 항상 이렇게 세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중선은요, 무조건적으로 항상 한 점을 딱 교점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이 중선과 이 중선만으로도 일단 교점이 생기죠. 그 교점은 여기서부터 그은 중선과 항상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던 이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G라고 많이 부르고, 이제 그래비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성질은 다들 기억날걸? 이 무게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 몇 대 몇이다? 그치, 그거 2대 1, 2대 1, 2대 1, 이런 것들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할 때, 벡터 얘기할 때 정말 주구장창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하적인 성질 중에 하나였다라는 건데, 알겠어. 근데 갑자기 지금 좌표 평면 얘기하는데 이따위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 이번엔 요 점들이 평면 위에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쌤, X축, Y축은요? 몰라. 어딘가 있겠지? X축, Y축은 여기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리지 않도록 할게. 평면 좌표 위에 저렇게 세 점들이 찍혀 있는 거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있는 무게중심은 3분의 1, 2, 3의 합, 콤마 3분의 1, 2, 3의 합,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도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따로 공식적인 느낌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하더라도 뭔가 약간
무게중심, 정가운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왠지 x끼리의 합의 딱 3분의 1, 3등분하는 그런 느낌, y끼리의 합의 3등분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솔직히 저도 학생 때 설명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래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 굉장히 그럴듯하죠. 뭐 알겠어. 어우, 그렇군.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3 나눠주면 되고 y끼리 다 더한 다음에 3 나눠주면 되는구나. 근데 왜? 이유가 뭘까? 이건 한번 증명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요 m점을 우리는 표현하고 싶어요. 증명하는 거야 지금. b랑 c의 중점이다 보니까 여기는 2분의 2 더하기 3, 2분의 2 더하기 3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a점과 m점을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저 G네요. 다시 A점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일단 지울게. 공간 잡아먹네. A가 뭐였다? 1, 1이었고요. 그리고 저 M이라는 게 2분의 2 더하기 3, 2분의 2 더하기 3였어요. 이 두 점을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거를 G라고 우리는 칭할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우리 알고 있던 대로 한번 그대로 가볼 거야. 조금 길어지긴 하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2 더하기 1분의죠. 2 더하기 1분의. 그리고 얘랑 얘 곱하는 거지. 근데 얘랑 얘를 곱하면 2가 그냥 그대로 스르르 사라지니까 x2 더하기 x3만 남고요. 1과 얘를 더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오호.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하니까 2가 약분이 되고 y2 더하기 y3만 남네. 그리고 1과 여기가 더해지니까 y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서를 이제 재배치를 하다 보면 3분의 1, 2, 3 합, 3분의 1, 2, 3 합 그렇게 되는 게 나오네. 증명 어렵지 않죠. 할만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결과도 편하고 증명하는 것도 편하고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하자? 세 점의 좌표들을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배,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배 그대로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지?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이 중점들을 한번 이어볼까요? 이번에 자, m과 n과 l 이렇게 이었을 때 과연 요 MNL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 삼각형은 ABC였어요. 그리고 그 원래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들을 MNL로 잡았을 때 그 중점들로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뭘 것 같아요? 동일해요. 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축소되는 비율이 계속 똑같다면 그 어떠한 삼각형이라도 무게중심은 항상 뭐하다? 일치한다 라고 하는 이런 신기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 내가 이것까지 증명하고 싶지만 그거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빠듯하게 할까? 그냥 해볼까? 그래, 한 번쯤 해보자.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과부터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 삼각형의 중점을 잡은 다음에 또 만들어도 그 무게중심은 여전히 얘고요. 또 중점끼리 이어도 무게중심 영원히 얘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야. 오케이. 자, 한번 해보자. 자, 가보자. 자, m점 이렇게 잡았어요. n점은 어떻게 잡죠? n점? n은 2분의 1, 3 2분의 1, 3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2분의 1, 2 2분의 1, 2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사실 결과는 알잖아. 뭘 알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x끼리 다 더한 거에 3분의 1배, y끼리 다 더한 거에 3분의 1배는 아까 방금 증명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뭐 이제 2대 1 내분한다 그거 안 쓰도록 할게. 자, 여기 있는 g는 얘랑 얘를 다 더하자고.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x1도 2개야. x2도 2개고 x3도 2개거든요. 그러면 2로 묶어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까지가 일단 이걸 다 더한 거고 얘를 여전히 뭐로 나눠주는 게 3으로 나눠주는 게 x 좌표가 될 거라고. 근데 보시면 어차피 약분돼서 3분의 1, 2, 3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과가 나오네. 오, 그러니까 해보지 않더라도 y도 똑같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들 그게 유지가 되는구나.
이걸 더 응용하면 뭐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 삼각형 ABC가 있는데 막 3대 1로 내분한대. 여기. 그리고 3대 1로 내분한대. 여기. 3대 1로 내분한대. 여기. 이렇게 잡아도 이 무게중심은 누가 된다? 얘가 돼요. 원래 무게가 똑같아. 또 이걸 또 3대 1로 3대 1로 3대 1로 내분한 여기를 잡아도 그대로 무게중심이 일치를 계속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무게중심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까지 내가 증명하지 않을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 자, 오케이. 자, 재밌는 거 배웠으니까 우리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마이너스 1, A, B, 2, 3, 마사의 무게중심이 둘 마이너스 1일 때 뭐 A가 얼마, B가 얼마 뭐 그렇게 물어보겠죠. 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X끼리 다 더한 걸 3으로 나눈 게 누구다? 2다. 그럴 거면 차라리 얘네들을 다 더한 B 더하기 2가 이거의 몇 배랑 똑같아? 그치, 3배랑 똑같겠죠.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얘를 3으로 나눈 게 2일 거, 이 표현이나 X끼리 다 더한 게 무게중심의 좌표의 3배랑 똑같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똑같으니까. 따라서 B가 얼마가 돼요? 그렇지, 4가 되겠죠. 자, 이번엔 Y끼리 다 더하죠. A랑 2랑 마이너스 4를 더한 A 빼기 2. 이걸 3으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지. 따라서 A는 얼마면 된다?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A랑 B 구하는 거 너무 쉽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치? 아까 얘기한 거예요. 삼각형 ABC의 각각의 중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우리는 배웠다고.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그거를 중점끼리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뭐 하다는 게 일치한다는 거 배웠으니까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얘랑 얘를 다 더하면 얼마야? 8에서 2를 빼니까 6이죠? 그 6을 3으로 나누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1, 4 7에서 1 뺀 거 6이죠. 여전히 3으로 나누니까 5 원래 무게중심의 좌표도 2,2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 지운 다음에 마지막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평면좌표 파트 중에서 마지막 개념이긴 한데 사실 뭐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개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요 몇 페이지죠 여기가? 174페이지네요. 174페이지의 예제 5번이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이라고 잡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정리 중에 하나인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도 불리우는 정리인데 일단 지금 내가 오른쪽에 뭐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걸 외워야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전혀 아니고 이건 진짜로 안 외워도 되거든. 이게 써먹거나 뭐 막 나와 있는 뭐 수능 문제나 뭐 그런 모의고사 문제 그런 데서 써먹는 거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뭐 수학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거 그냥 뭐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그냥 알 뿐이지 이거를 막 어떤 문제에서 막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뭐 그런 거는 네,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평면좌표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꽤 괜찮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배워오기도 했었고 이 문제를 설명한 다음에 설명할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 자, 일단 설명은 할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거든요. 그냥 뭐 무슨 삼각형에도 상관없어요. 이게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A점의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M으로 잡았어. 그러면 A서부터 M까지 이으면 얘가 바로 뭐죠? 중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아요. 선분 AB 길이의 제곱이랑 선분 AC 길이의 제곱.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 보면은 이 중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친구의 제곱과 여기 있는 친구의 제곱의 합이죠.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이 중선의 길이의 제곱이랑 이 대변의 절반 BM 길이의 BM 이렇게 쓰기 힘드네. BM 길이의 제곱의 합의 몇 배랑 똑같냐면 2배랑 똑같대요. 내가 이거를 막 억지로 외웠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이거 증명하다 보면은 이게 외워지는 거고 솔직히 외울 필요도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정리가 있대. 자, 우리의 목표는 얘가 왜 성립하는가 증명하래요. 오케이,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거 증명하는 방법 진짜 많거든요. 뭐 나중에 뭐 벡터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장 편하게 이 그림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릴 거야. 뭐라고? 좌표 평면 위에 올린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바로 요거 같아요.
그림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린다라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개념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할 텐데, 일단은 한번 자, 이걸 이제 X축 Y축 그려서 이제 올릴 거거든요. 올리는 방법은 무한 가지겠지, 뭐 여기서 뭐 특별하게 점 좌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올리냐면은 잘 올린다, 편하게 올린다, 써먹기 편하도록 올리려면 어떻게 고민하는 게 맞을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요 B랑 C 3분을 무슨 축으로? 고지굿대로 X축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고, 요 M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요거를 Y축으로 바라볼게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요 M점을 뭐로 바라보는 거다? 그렇지, 원점, 오리진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를 이제 0,0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 A점의 좌표를 스몰 a, 스몰 b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 오케이? 됐니? 그런 다음에요, 요 C점을요 스몰 c, 0으로 잡을게요. 즉, 요 C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를 C로 본 거야. 스몰 C로. 그러는 순간 B부터 M까지의 길이도 똑같이 스몰 C가 되겠죠. 이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라고 쓰는 것도 문제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미지수 3개 정도만 두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다? 우린 이 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지, 저 스몰 a, 스몰 b, 스몰 c 값이 각각의 몇인가를 구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삼각형 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좌변의 상황이랑, 저거 들어가네. 미안해요. 다시. 좌변의 상황이랑 우변의 상황을 한번 따로따로 설명해 본 다음에 그 결과가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그것만 확인한 다음에 똑같으면 맞구나 하고 넘어갈 거라고. 자, 일단 여기가 일단 좌변이 될 거고 여기가 우변이 될 거니까 자, 한번 진행해 보자 이 말이야. 자, 좌변이요. AB 길이 제곱점 한번 얘기해 볼래요? AB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있는 대로 그거 맞아, 그거야. A 빼기 빼기 C니까 A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고요. B 빼기 0의 제곱하면 그냥 B 제곱만 남겠죠. 자, 일단 전개 나중에 할게. 지금 할까 그냥? 네, 지금 하죠.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이랑 얘부터 먼저 쓸게요. B 제곱이랑 그리고 C 제곱 그리고 저 중간에 뭐 남죠? 그래, 2AC 이렇게 남겠네. 맞니?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AC 길이의 제곱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요 이렇게 되죠. A 빼기 C의 제곱과 스몰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전개하면은 a 제곱이랑 얘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c 제곱 쓴 다음에 중간에 빼기 2ac 이렇게 남을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놈들을 뭐 하락했으니까? 더 하락했으니까 그래, 더 하지 뭐. 그러면 좌변은 결국 뭐가 되죠? 와우, 이렇게 날아가는 쓸데없는 거. 그러면 a 제곱도 2개, b 제곱도 2개, c 제곱도 2개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 a 제곱과 b 제곱과 c 제곱의 합의 2배로 일단 좌변이 설명이 가능하네. 생각보다 깔끔하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우변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우변 가자. 자, AM 길이 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 원점이랑 A, B 사이 거리니까 이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정도로만 설명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BM 길이는 우리가 BM 길이를 그냥 그 자체로 뭐로 잡았냐면 C로 잡았죠? BM 길이라든가 CM 길이라든가 그냥 스몰 C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뭐다? C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저 문제에서 설명하는 2배의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그제 C제곱으로 붙네요. 완벽하게 뭐 하다는 게 똑같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뭐 하니까 같기 때문에 네, 증명 끝, 정리 끝이죠. 있어 보이겠을까? QED 라고 이렇게 증명 끝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done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증명 마무리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거가 바로 뭐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래요. 자, 보세요. 이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알고 있으면 뭐 언젠가 뭐 이런 삼각형 관련된 중선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써먹으면야 써먹을 수는 있기는 한데 별로 이게 감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림들 이제
어떤 다각형,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거진 기껏해야 다각형 수준이 될 거니까, 물론 이제 이 다다음 단원에 원을 배우긴 하겠지만 원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뭐 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도형들, 평면 도형들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 정말 풀기 편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평면 벡터 같은 거를 배울 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무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벡터 얘기하고 싶은데 참을게. 진짜 벡터 문제야말로 그대로 그냥 기하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게 해석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편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뭐 그렇다면은 어떠한 도형들을 좌표평면 위에 올리면 편한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 근데 어떻게 올리는가가 중요하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X축이랑 Y축을 먼저 한번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직사각형을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한 꼭지점을 원점에 매칭시킨 다음에 이렇게 X축, Y축에 포개어지도록 놓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까 뭐 이 그림처럼 이 직사각형의 중점을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 직사각형의 정중앙을 어떻게 되도록 이렇게 원점이랑 매칭시키도록 뭐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수만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올리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간에 올려도 상관없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느낌을 그냥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제일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면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삼각형. 예를 들어 정사각형 굳이 얘기도 안 할게요. 정사각형이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딱 보일 거니까. 삼각형 중에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이게 베스트야. 무조건. 요렇게요. 한 변의 중점을 원점으로 매칭시킨 상태로 본다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을 하겠죠? 딱 아다리가 맞을 거고 해결하기 편할 거란 말이지. 그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당연히 이게 가장 베스트.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리면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뭐 사실 뭐 정삼각형도 뭐 이렇게 올리는 것도 뭐 가능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도형들을 이제 평면 좌표 위에 올릴 때는 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 변의 길이라던가 그런 어떤 기하적인 상황을 해석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문제 풀기가 되게 편한 경우가 은근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 챙겨주시면서 거기 있는 유제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제 1차 방정식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는 한번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일단 내가 지금 오늘이 6월 25일 토요일이거든요. 아마 직선의 방정식 강의는 내일 6월 26일 일요일 날에 찍을 예정일 것 같긴 해.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 거고, 일단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질문할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현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고요. 꼭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쉬지 마시고 문제 한번 풀어 보신 다음에 복습하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았어요.